네, 간밤 뉴욕 증시가 숨을 골랐던 가운데 우리 시장도 2,5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참 갈 법도 한데 아쉬운 우리 시장 시원하게 뚫어줄 상승 트리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이죠. 와우넷 임종혁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주목할 만한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넉 달 만에 다시 3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첫 번째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이 애플했네요, 대표님. 네. 네, 대표님 그렇다면 관련주의 투심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애플과 이제 성장 스토리를 이제 공유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LG 이노텍을 비롯한 애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다소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극복 가능한 악재는 현재 주가에 이제 차고 넘치게 반영이 되어 있고 미래 부각 가능한 호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애플향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움직임을 받지 못했어요. 숫자가 좀 찍혀야 움직이려나 싶은데 그렇다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애플 밸류 체인에 이제 적극적으로 침투가 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애플향 매출에 힘입어서 4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평균 공급 단가가 상승함으로써 수익성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4분기 때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아이폰이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적극적으로 타치함으로써 그 LG노텍의 수혜 강도는 내년도에 더욱더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는 올해 대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동사의 그 반도체 패키지 사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를 출시함으로써 이제 뭐 혼합 현실, 확장 현실 시장 성장의 어떤 핵심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스토리 안에서 LG노텍의 역할론도 대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북미 전기차 브랜드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사업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아주 밝은 전망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뭐 단중기 1차 목표가는 뭐 27만 원 정도로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손절가는 뭐 23만 원 이탈시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LG 이노텍 4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절대적인 저가 매력도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애플이 또 내년에는 아이패드 전 모델에 대한 신제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니 LED를 내려놓고 OLED를 탑재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최대 수혜는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내년에 그 OLED가 탑재된 아이패드가 출시될 경우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덕산 네오락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덕산 네오락스의 투자 포인트를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핵심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력 소재 기업으로서 계절적인 성수기가 이제 4분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게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이폰 15 시리즈가 잘 팔릴수록,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의미 있게 팔릴수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아이패드의 패널은요, 스마트폰보다 이제 화면이 크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도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 부품 기업 중에는 덕산 네오루스라는 기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마 덕산 네오루스는 올해 예상 실적보다 내년 영업이익이 한 30% 전후 증가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고, 동사의 뭐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1천 원 이탈시로 설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많이 올려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또 이외에 또 OLED 시장이 확대된다면 추가로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덕산 네오룩스 외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OLED 그 핵심 부품 기업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BH라는 기업이 있는데, BH는 이 OLED 그 패널 안에 들어가는 RFPCB와 FPCB를 이제 양산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 뭐 아이폰 15 프로맥스 판매량이 긍정적일 때 이 동사는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향 OLED 패널을 공급할 때 동사 역시 동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1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이탈시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LG 디스플레이랑 이제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P&H 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P&H 테크는 내년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고부가가치 OLED 소재 사업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전도 유망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장 OLED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1차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 이탈시로 설정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BH와 P&H 테크까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ECD 관련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이 오명을 벗고자 이제 정부가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힌 건데, 이 대표님 어떤 정책들을 좀 펼친 건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예,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제 주요 아젠다로 이제 삼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 이 정신건강 문제를 유의미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이제 시차를 두고 설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기에 적절한 정신과 질환 치료를 위해서 증상 악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이제 단축하는 정책이 이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진 질환도 기존의 우울증에서 조현병 그리고 조울증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화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이 장 초반엔 좀 움직이게 했는데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후반 들어서는. 그렇다면 국내 정신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국내 정신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좀 과거 통계를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021년 통계 자료를 이제 참고해 보면은 시장 규모, 정신신경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가 한 6,500원대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신경질환 치료제 국내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이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8.3%를 기록했으니까 제약 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정신신경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참고로 국내 우울증 환자 수가 작년에 100만 병을 돌파했다는 그런 통계치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게 참 마음에 걸리는데요. 저도 최근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치료제 시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투자에 좀 활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성장에 따른 최대 수혜주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숫자상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환인제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인제약은 대한민국 정신신경질환 치료제 독보적, 압도적 1위 사업자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 이 정신신경질환 치료제 시장은 이제 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들이
아주 과점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매출액의 80%가 정신신경 질환 치료제 쪽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메모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동사가 판매하고 있는 뭐 조현병, 뭐 우울증, 뇌전증, 뭐 치매 치료제 합산 매출액은 완만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가 뭐 제네릭이나 뭐 개량 신약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신약 개발에도 나름대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상 데이터가 향후에 어떻게 공개될지도 이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창립 이래 최초로 올해 매출액 2천억대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좀 약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기업이기도 하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면서 자체 발강 주가 상승 촉매제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은 장중 변동성이 컸지만 시차를 두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눌림목 매수 급소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1위 기업 환인제약 짚어주셨는데 한 곳만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치료제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예상 외로 삼일제약이라는 기업이 성과가 꽤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중추신경계 의약품 사업부의 어떤 성장 이슈가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뭐 2021년도만 해도 관련 사업부 매출액이 67억 원밖에 안 됐는데요. 작년에 중추신경계 의약품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2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 누적치를 봤을 경우에는 잘하면 올해 중추신경계 의약품 사업부 매출액 300억 돌파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중추신경계 의약품 추가 도입 효과가 이제 내년에 이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 부분의 안정적인 성장 이슈가 이제 향후에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이 환인제약과 삼일제약 눈여겨볼 종목이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향 기대감을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섹터와 이 정신 건강 관련 정부 정책 관련 이슈와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시장의 돌파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임종혁 와우넷 파트너 감사합니다.